작년 말이었죠. 태국의 공주님이 한 분이 폐렴으로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뉴스가 해외 뉴스의 한 켠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최근 중국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이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아지스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 계의 항생제가 동인했다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과연 어떤 병일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사실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중간적인 위치입니다. 세균은 세균의 벽이 있고 바이러스는 이 세포의 벽이 없이 복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분류상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데요. 사실 세균, 세포의 벽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이 모호하고 자가 복제를 일으킬 때 다른 세포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의 특성과 바이러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균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진행이 되면 호흡기에 상피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감염이 진행되는 겁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사실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매 3년에서 7년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는 이 코로나19와 유사하게 호흡 분비물이 호흡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됩니다. 밀접 접촉자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마스크 착용이 좀 덜하고 코로나19의 유행이 덜한 상황에서 증상이 심한 마이코플라즈마가 진단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평균 12일에서 14일 정도 되는데요. 초기에는 감기랑 아주 유사합니다. 발열도 있고 기침도 하고 하는데요. 진행이 되면서 비정형 폐렴, 즉 초기에는 그냥 좀 머리가 아픈가, 열이 나는가 하는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요. 폐 사진을 찍어보면 하얗게 폐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비정형 폐렴 같은 경우는 고혈압, 폐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폐렴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고 또 기침이 나지만 가래가 그렇게 흔하지 않죠. 세균성 폐렴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호흡곤란 그리고 발열, 가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 경우에는 마치 바이러스성 폐렴처럼 초기에는 아주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세균성 폐렴처럼 호흡곤란, 가슴의 충통, 그리고 누런 가래 등이 나오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폐혈증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비인두 도말이나 가래, 즉 우리가 코로나19에서 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한데, 사실은 코로나19나 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신속 검사 등으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자가검사 키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과 또 증상을 보였을 때 즉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가 사용하는데, 지금 이웃나라 중국에서 동인했다고 알려져 있는 아지스로마이신 외에도 클라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고요. 단 항생제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